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1일 오후 9시 밤 9시 50분입니다. 짐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동맹국가는 일체 상의도 하지 않고 트윗으로 시리아에서 철군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항의하면서 아주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비판한 공개 서한을 남기고 오는 2월 말에 퇴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매티스 국방장관은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사병 출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ROTC 장교 과정을 거쳐서 대장까지 올랐고 약 40년은 군 복무를 하면서 갈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고 책도 쓴 일종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학자.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특히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괴팍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마티스 장관, 너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미국 장성들이 많죠. 메가드 장군, 워커 8군 사령관, 그리고 후임으로 온 벤프리트 8군 사령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대장,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이고 또 전사들입니다. 다 몇 차례의 전투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미국의 군인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동래북이 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월남전 이후에 피를 흘린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전투병력을 파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면서 제대로 전투병력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어떤 나라든지 전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기강이 서고 사람들이 헛소리를 적게 하고 군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 20세기에서 21세기에 일어난 세계적 전쟁에는 다 참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호주같이 섬나라라도 항상 국민들이 긴장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와 맞섰던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1월 19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는데 이 주제가 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한미 FTA를 비판을 했습니다.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35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리고 무역으로 연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본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180일 안에 한미 FTA 재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한국이 미국을 뜯어먹는다면서 무역과 안보는 분리하여 다루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공돈 주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서 협력하고 싶다고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답니다.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 트럼프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것도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알게 된 켈리 비서실장, 이 사람도 장군 출신이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이 사람도 장성 출신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당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된 건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 대해서보다 한국을 너무 심하게 다룬다. 이러다가는 한국이 반발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전에 좀 회의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1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비서실장,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던 포더 합참의장, 그리고 콘 경제보좌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앉자마자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우리가 얻는 게 뭐냐고 막 물었습니다. 대만을 지켜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말도 했답니다. 왜 한국과 동맹국이 되어야 하느냐고도 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중동과 나토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중동 나토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투였습니다. 전형적인 장사꾼의 셈법이죠. 마티스와 조셉 던포드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 미국이 꼭 필요한 지역에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자유로운 선거와 역동적인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은 GDP로 따지면 1조 5천억 달러로서 러시아와 맞먹는다. 세계 11위다. 이런 나라와 한미동맹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덕을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에서 운영하는 특수 접근 프로그램, 스페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7초 뒤에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알래스카에서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사일 발사 한 15분 뒤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군사시설이 미국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마티스 장관은 트럼프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지친 듯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건 마티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트럼프에게 도전하는 듯한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이는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너무나 말이 직설적이라서 좀 긴장을 했답니다. 마티스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28,500명을 전진 배치시켜서 우리의 본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병력과 정보 능력이 사라지면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수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유일한 대안은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맺은 동맹관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안보 거래의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을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한다든지 한국을 포기한다든지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트럼프는 또 다릅니다. 트럼프는 마티스의 이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적자를 우리가 본다. 나는 그 돈을 국내에 쓰고 싶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안보관계를 맺는 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 돈을 훔쳐가고 있다. 마티스도 물러서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진 배치된 병력은 우리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덤포드 합참 의장도 거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데 쓰는 돈은 연간 약 20억 달러이고 한국이 그중 8억 달러를 부담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부담금을 다 합치면 우리는 본토를 지키기 위하여 연간 4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즉 외국에 배치한 미군 부대가 결국은 미국 본토를 지키는 전초부대다, 전진부대다, 이런 관점으로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했다는데, 트럼프는 계속 우리는 그래도 뜯어먹히고 있어요. 특히 나토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중동에 쓴 돈이 7조 달러나 되는데 1조 달러를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답니다. 나중에 마티스 국방장관은 친지들에게 이 트럼프의 이해력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마티스와 트럼프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참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 트럼프 회담 전에 마티스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이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나서 갑자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마티스는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그 순간에 했습니다. 얼마나 마티스와 트럼프의 생각이 다릅니까?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이, 한 사람은 장사꾼 시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진정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이런 성숙된 시각으로 보니까 마티스가 대통령의 시각을,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물러나면은 트럼프는 예스맨을 후임자로 뽑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이 과연 마티스처럼 한미동맹을 강하게 옹호해 줄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